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감동을 배달하러 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단 하나의 이야기. 지금 감동 배달 기사가 전달해 드립니다. 저는 이수연입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환경기술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죠.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지방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용기를 내 창업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규모는 작지만 기술력은 남다르다고 자부해요. 특히 미세먼지 저감 스마트 필터는 최근 한국 환경상을 수상할 정도로 인정받았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10명 남짓, 하지만 모두 환경기술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겁죠. 그날 아침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흘어보다 숨이 막혔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E-스택 포럼 관련 기사였죠. 기술은 유럽, 노동은 아시아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기사를 읽을수록 화가 치밀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독일 환경기술에 충실한 모방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편견이라니. 우리가 얼마나 밤새워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했는지 그들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모니터를 노려보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우리 기술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인데. 그때 도착한 메일 한 통. 믿기지 않게도 베를린 E-스택 포럼 초청장이었습니다. 국내 환경상 수상 덕분이었죠. 초대장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가자 베를린으로. 한국 기술이 단순한 따라쟁이가 아님을 증명해야겠다. 팀원들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다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대표님, 세계적인 거물들이 모이는 자리인데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죠. 우리 기술의 진가를 보여줄 기회야. 그들의 편견을 깨뜨릴 수 있어. 밤새 준비했습니다. 데이터, 그래프, 시연 영상까지. 우리 필터가 얼마나 혁신적인지 증명할 모든 자료를요. 부족한 영어 실력도 다시 갈고 닦았어요. 목이 쉴 정도로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이 발표가 단순한 기술 소개가 아닌 한국 기술의 자존심을 걸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출국 전날 아버지가 남긴 오래된 노트북을 챙겼습니다. 아버지는 환경공학자였지만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이번엔 달라질 거예요. 아버지 속삭였어요. 베를린행 비행기 안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발표가 아니라 우리 기술의 자존심을 걸었다는 것을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베를린 공항에 도착하니 쌀쌀한 유럽의 봄 공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포럼 전야제로 향했죠. 화려한 네오 고딕 건물 안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영어, 독일어가 뒤섞인 대화가 흘렀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 속에서 낯설었습니다. 다들 어깨에 걸친 명함만 봐도 세계적인 기업들이었죠. 그들 사이에서 서울 변두리 스타트업 대표인 저는 투명인간 같았어요. 아, 한국에서 오셨군요. 갑자기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돌아보니 동양인 여성이었어요. 자신을 줄리아 킴이라 소개했죠. 헬무트 박사의 제자라고 합니다. 저도 한국계예요. 하지만 독일에서 태어났죠. 헬무트 박사님 밑에서 환경공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어요. 반가운 마음에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한쪽으로 모였습니다. 줄리아가 속삭였어요. 헬무트 박사님이세요. 이 포럼의 실질적인 주최자죠. 키가 크고 백발의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환한 미소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헬무트 박사를 보며 긴장됐어요. 모두가 존경하는 환경공학의 거장이니까요. 줄리아가 저를 헬무트 박사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오신 이수연 대표님이에요. 미세먼지 필터 기술로 주목받고 계시죠? 헬무트 박사는 저를 위아래로 흘어보더니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얕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한국. 물론 알고 있죠. 한국은 항상 독일 기술을 잘 복사하는 나라니까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독자적인 기술을 제 말을 자르며 헬무트 박사가 말했어요. 젊은 친구, 감정 말고 데이터로 설득해보세요. 내일 발표장에서 보여주시죠.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에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제 말은 끝까지 듣지도 않았어요. 모욕감에 손에 쥐와인 잔이 떨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줄리아의 반응이었어요. 수연 씨,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한국 기술이 아직은 발전 단계니까요. 도움이 되려는 말이었겠지만 더 모욕적으로 들렸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어요. 내일 발표에서 반드시 우리 기술의 진가를 보여주겠다고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털썩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헬무트 박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은 항상 독일 기술을 복사하는 나라. 그 말이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벌떡 일어나 캐리어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아버지가 남긴 오래된 개발 노트가 있었죠. 살짝 다른 가죽 표지를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깨끗한 필체로 쓰인 연구 기록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페이지를 넘기다 문득 이름 하나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헬무트 슈바이처. 바로 그 헬무트 박사였어요. 놀라움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헬무트 박사와 함께 일했다고? 노트를 빠르게 훑어보니 20년 전 아버지는 젊은 연구원으로 헬무트 박사의 실험실에서 일했던 겁니다. 그들은 함께 공기 정화 기술을 연구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기록이 끊겼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격한 감정이 묻어나는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기술은 열등하다는 모욕.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내일부로 사직한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아버지가 헬무트 박사에게 모욕을 당했던 거군요. 그리고 지금 20년이 지나 똑같은 모욕을 받고 있는 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노트 뒤쪽에는 아버지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공기 정화 시스템 설계도가 있었어요. 그 원리는 제가 개발한 스마트 필터의 기본 개념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노트를 가슴에 안았어요. 이제 이번 발표는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이기도 했죠. 밤새 아버지의 노트를 연구했어요. 발표 자료에 아버지의 기록 일부를 추가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쯤 눈은 충혈됐지만 마음은 단단해졌어요. 기다려라 헬무트 박사. 오늘 당신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어. 컨퍼런스 센터로 향하는 길 날씨는 맑았지만 마음은 폭풍우 치는 것 같았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헬무트 박사의 대형 포스터가 저를 반겼어요. 그 아래 작게 적힌 문구가 눈에 띄었죠. 환경기술의 미래를 선도하는 독일의 비전. 세션이 시작되기 전 커피를 마시며 발표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줄리아가 다가왔어요. 오늘 발표 준비 잘 되셨나요? 헬무트 박사님 다음 순서라 부담스러우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살짝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소로 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를 악물었죠. 걱정 마세요. 준비는 완벽하게 했으니까요. 메인홀로 들어섰을 때 천여 명의 청중이 이미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헬무트 박사의 발표는 화려했어요. 완벽한 영어, 세련된 슬라이드, 그리고 청중을 사로잡는 카리스마까지. 그의 탄소 저감 기술은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이후에 거대한 지원금,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 사례까지 모든 면에서 완성된 모습이었죠. 청중은 열광했어요. 박수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대기석에서 손에 땀을 쥐었죠. 다음은 제 차례였으니까요. 다음은 한국에서 오신 이수연 대표님의 발표입니다.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공기 정화 기술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어요. 중소기업이란 단어에 청중의 관심도가 확연히 떨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일부는 자리를 뜨기도 했죠.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남은 사람들만이라도 제대로 설득하면 되니까요. 단상에 올라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우리의 기술을, 한국의 자존심을 생각하며 말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단순한 복제품이 아닌 진정한 혁신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화면에 떴고 저의 진짜 도전이 시작됐어요. 시작부터 긴장이 느껴졌지만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기술은 단순히 공기를 정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 센서로 오염 패턴을 학습하고 상황에 맞게 필터링 방식을 자동 조절하죠. 청중의 반응은 미지근했어요. 몇몇은 휴대폰을 보거나 옆 사람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헬무트 박사는 앞줄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죠. 그 표정에서 비웃음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건 서울 지하철역에서의 실시간 데이터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기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설치 후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이었죠. 몇몇 청중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 필터는 설치 후 6개월간 효율 저하가 거의 없습니다.
기존 기술보다 300인 수명이죠. 점점 청중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어요. 발표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앞줄에서 줄리아가 손을 들었죠. 질문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단기 테스트일 뿐 장기적 검증이 없는 거 아닌가요? 오염도가 심한 아시아에서의 결과가 유럽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순간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미 준비해둔 대답이 있었죠.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저희는 유럽 기준에 맞춘 테스트도 진행했습니다. 리모컨을 누르자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베를린, 파리, 로마의 대기 조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였습니다. 게다가 실시간으로 한국 서울 지하철역의 센서 데이터를 보여주는 QR코드도 띄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필터는 서울에서 실시간으로 작동 중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여러 명이 실제로 QR코드를 스캔했어요. 그들의 눈이 커지는 걸 볼 수 있었죠. 한국 기술이 이 정도였어. 누군가의 말이 들렸습니다. 자신감이 점점 차올랐어요.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낼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노트에서 찾은 그 정보를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스마트 필터링 기술의 기초 개념이 사실 20년 전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초기 설계도와 노트 이미지였어요. 청중이 확실히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는 제 아버지가 20년 전 바로 이곳 독일에서 시작했던 겁니다. 물론 그때는 지금처럼 발전된 형태가 아니었죠. 헬무트 박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의 눈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초기 연구는 헬무트 박사님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제 아버지 이진호가 박사님 팀에서 일할 때였죠. 회의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눈이 헬무트 박사에게 향했어요. 그는 자리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죠. 아버지의 연구 노트를 보면 현재 헬무트 박사님의 핵심 기술과 놀랍도록 유사한 개념들이 이미 20년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두 기술의 비교 도표를 띄웠어요. 핵심 원리가 얼마나 비슷한지 누구나 볼 수 있었죠. 청중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복제가 아닌 진화였습니다. 우리는 그 기초 위에 인공지능, 자가학습 알고리즘, 나노 소재를 결합해 한 단계 더 발전시켰죠. 이 말에 회의장의 공기가 팽팽해졌어요. 헬무트 박사는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줄리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당황스러움과 놀라움이 섞인 표정이었죠. 그렇다면 헬무트 박사님의 기술은 처음부터 온전히 독일 기술이 아니었단 말인가요? 헬무트 박사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단순히 비슷한 원리를 사용했을 뿐이에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줄리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 우리 계약서에는 노코멘트 조항이 있잖아요. 공동 연구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기로 한. 그녀가 말을 멈췄지만 이미 충분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독일 쪽 언론인들도 급히 메모를 하기 시작했죠. 저는 차분하게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가죠.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수십 개의 손이 올라갔어요. 청중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존중과 관심이 담긴 시선이었죠. 질의응답 시간,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기술적인 세부사항부터 상용화 계획까지 모두 진지하게 우리 기술에 관심을 보였어요. 마지막 질문자로 줄리아가 선택되었죠.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왜 독일은 여전히 한국 기술을 얕잡아 본다고 생각하시나요? 질문은 헬무트 박사를 향한 것 같았습니다. 회의장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헬무트 박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줄리아, 그만해.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술 개발에는 선입견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환경을 보호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죠. 줄리아에게 미소를 보냈습니다. 그녀도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무언가 연결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명함을 건네는 사람, 협업을 제안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제일 놀라운 건 줄리아였어요. 그녀가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발표였어요. 죄송합니다. 어제는 말을 어떻게 이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어요. 제가 대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그녀의 눈에 결심이 서린 듯 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이 있는데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느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베를린의 밤은 아름다웠습니다. 가슴속에는 승리감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묘한 평화로움도 느껴졌어요. 아버지의 노트를 꺼내 넘겨보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작게 써넣었어요.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해냈어요. 다음날 아침 베를린 시청 앞에는 취재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줄리아와 저는 나란히 서서 카메라의 플래시 세례를 받았어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기술 발전에 있어 국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접근이었어요. 헬무트 박사님의 제자로서 저는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녀는 용기 있게 과거의 일들을 털어놓았어요. 아버지와 헬무트 박사의 공동 연구, 그리고 기여자 이름을 지운 계약 조항까지. 기자들이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어요. 마이크를 잡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기술엔 국적이 없습니다. 필요한 건 존중과 협력입니다. 우리는 서로 배우고 함께 발전해야 해요. 그것이 진정한 혁신의 길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줄리아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곧 한국에 방문하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을 거예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 환영이에요. 인천행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이 한 통 도착해 있었어요. EU 친환경 파트너십 제안이라는 제목이었죠. 유럽환경위원회에서 우리 기술에 관심을 보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조용히 중얼거렸죠. 이제 한국의 기준이 되는 시대가 온다. 비행기가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중소기업 대표가 아니었어요. 한국 기술의 자부심을 세계에 보여준 사람이자 세로 협력의 다리를 놓은 사람이었죠. 아버지가 시작한 이야기를 제가 이어 완성한 셈입니다. 아버지가 20년 전 겪었던 좌절이 오늘의 승리로 바뀐 것이죠. 눈을 감고 생각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요. 한국의 기술이 세계의 표준이 되는 그날까지 저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비행기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동안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했어요. 한국 기술의 진가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으니까요. 노트에 새로운 계획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바탕으로 그보다 더 멀리 나아갈 꿈을 그렸어요. 이제 그 꿈은 더 이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감동 배달 무사히 완료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이야기 하나, 안전 배송 완료. 다음 배달도 기대해주세요. 더 감동적인 사연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배달 기사였습니다. 다음 배달에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감동 배달 기사에게 최고의 팁입니다.